매콤한 모험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계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계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트밀, 토스트, 사과파이에 뿌려 먹는 향신료인데요. 일부 몰지각한 판매자들이 가짜 계피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가짜 계피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진품은 실론 계피라고 불리는 반면 가짜는 보통 개수 계피라고 해요.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시나몬 스틱 자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계피는 색이 더 연하고 껍질이 더 얇고 섬세합니다. 반면에 가짜 계피는 더 어둡고 두꺼워요. 하지만 계피 전문가가 아니어도 계피의 진가를 즐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벨을 읽고 실론 시나몬을 찾아보세요. 미각이 고마워할 거예요. 화이트 초콜릿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제 달콤한 논쟁을 완전히 끝낼 때가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코코아 고형물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초콜릿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색만 보고 초콜릿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엄밀히 말하면 화이트 초콜릿은 코코아 버터, 우유, 설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진한 코코아 고형 초콜릿과 먼 사촌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모양이나 맛이 같지 않더라도 가족은 가족이죠. 화이트 초콜릿이 맛없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맛있거든요. 부드럽고 크리미한 식감과 달콤한 버터 풍미는 그 자체로 또는 쿠키나 케이크와 같은 제과류에 곁들여 먹어도 훌륭한 간식입니다. 화이트 초콜릿을 진짜 초콜릿이라고 생각하든 아니든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점은 인정하자고요. 감자튀김, 프렌치 프라이는 정말 프랑스 음식일까요? 감잡아 보세요. 이 간식의 기원이 생각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프랑스 요리가 에스카르고와 콕 오뱅 등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낸 건 사실이지만 감자튀김의 기원은 사실 벨기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와플과 초콜릿의 나라에서 바삭바삭한 감자튀김이 처음 요리된 것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감자튀김을 프렌치 프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실 원산지가 아니라 조리 방식 때문이에요. 여기서 프렌치라는 용어는 감자를 줄리엔 컷이라고 알려진 길고 얇은 조각으로 자르는 기술을 의미해요. 이 기술은 18세기 프랑스에서 대중화됐고 이 때문에 프렌치 프라이라는 이름이 유래됐어요. 이 주문에 에그롤을 추가하고 싶으신가요? 물론 맛있긴 하지만 이 요리에 대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걸까요? 우선 달걀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름과는 달리 에그롤에는 달걀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달걀 파트는 달걀로 만든 얇고 크레이프처럼 생긴 겉면이 막고 있어요. 마치 달걀로 만든 작은 담요처럼 맛있는 재료를 모두 감싸고 있는 거죠. 하지만 속은 어떨까요?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에그롤은 원하는 재료는 무엇이든 채울 수 있어요. 채소, 고기, 해산물 등 무엇이든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치즈나 밥을 넣어 먹는 걸 좋아하기도 해요. 여기는 조금 이상한 점도 있어요. 에그롤을 튀겨야 하는지 구워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튀기는 걸 추천해요. 바삭바삭한 황금빛 갈색의 껍질에는 이길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딸기는 베리가 아니지만 바나나는 베리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시나요? 베리는 한 종류의 세포에서 생산된 과육이 있는 과일로 정의돼요. 그거 아세요? 바나나는 그 정의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과일이에요. 수박처럼 과즙이 많거나 라스베리처럼 시큼하진 않지만 바나나는 베리류예요. 우리는 코알라를 코알라베어라고 부르지만 이보다 더 틀린 표현은 없을 거예요. 코알라는 곰이 아니에요. 이 귀엽고 포근한 동물은 유대목 동물로 새끼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곰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곰과는 전혀 다른 동물입니다. 사람들이 코알라를 곰이라고 생각하는 걸 탓할 수는 없죠. 코알라는 푹신한 털과 동그란 귀를 가지고 있어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코알라는 그들만의 독특한 종입니다. 유칼립투스 식단과 하루 최대 22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있는 능력 등 코알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놀라운 특징들이 많아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보스턴 크림파이의 역사를 모르셨다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보스턴 크림파이는 파이가 아니에요. 네, 알아요. 이름에 그렇게 쓰여 있긴 하죠. 그렇지만 제 말을 믿으세요. 크리미한 커스터드로 속을 채우고 달콤한 초콜릿 글레이즈를 얹은 맛있는 케이크입니다.
그렇다면 왜 보스턴 크림파이라고 불릴까요? 전설에 따르면 1856년 보스턴의 파커 하우스 호텔의 셰프가 이 파이를 발명했다고 해요. 유머 감각이 뛰어났던 셰프는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 파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름이 그대로 굳어진 거죠. 하지만 이 디저트의 진짜 주인공인 커스터드 필링을 잊지 마세요. 부드럽고 크리미하며 적당한 단맛이 이 케이크를 돋보이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얹은 초콜릿 글레이즈는요, 말 그대로 케이크의 장식과도 같아요. 땅콩은 견과류일까요? 어리석은 질문처럼 들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헷갈려 하는지 알면 놀라실걸요? 땅콩은 콩과 식물이에요. 네, 맞아요. 땅콩은 콩, 렌틸콩과 같은 콩과에 속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밀어내진 않을 거예요. 땅콩은 여전히 맛있고 영양가 높은 간식이잖아요. 땅콩은 엄밀히 말해 견과류가 아니지만 견과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땅콩에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와 유사한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땅콩도 조심해야 해요. 알루미늄 호일을 가리킬 때 주석 호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왜 그럴까요? 오래전 알루미늄 호일은 주석으로 만들어졌어요. 알루미늄이 저렴하고 풍부하기 전인 1800년대 후반의 사람들은 음식을 포장하고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주석 호일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알루미늄 호일이 등장하자 더 저렴하고 생산하기 쉬워지면서 빠르게 대중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주석 호일이라고 부를까요? 어떤 사람들은 알루미늄 호일이 처음에 주석 호일로 판매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두 재료의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주석 호일이 왠지 알루미늄 호일보다 더 멋지게 들린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파이렉스 접시가 전혀 파이렉스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조품도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만 완전히 같진 않아요.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유리 제품의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다음은 찬장에 어떤 종류의 용기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팁입니다. 접시에 소문자 P가 있는 파이렉스 용기는 소다 석회 유리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서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용기는 식품 보관용으로만 사용하세요. 반면에 파이렉스가 모두 대문자로 표시되어 있다면 운이 좋으신 거예요. 이 조리도구는 특수 요리로 만들어졌고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로일러 아래 두면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파이렉스를 냉장고에서 오븐으로 옮길 때는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먼저 실온에 30분간 두셔야 해요.